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0일 오후 3시 32분입니다. 작금의 한일 갈등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람이 외교부 장관입니다. 북괴군이 남침했을 때 대응의 책임자가 되는 사람이 국방장관인 거하고 똑같죠. 근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열흘 동안 거의 언론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종의 외교부 장관 실종 사태입니다. 실종 사태. 제가 아프리카로 출장을 갔다는 뉴스만 기억을 하고 이분이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검색을 해봤더니 지난 16일 귀국을 했어요. 그런데 귀국했다는 기사가 거의 언론에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자리를 비우고 아프리카에 가서 한가한 외교를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언론이 강경화 장관을 장관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도 외교부 장관을 외교부 장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북괴군이 남침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터지고 있는데 국방장관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도대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국정농단이란 거는 권한 없는 자에게 권한을 줘가지고 대통령이 또는 권력자가 국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극히 일부분이지만 이것은 국가 생존 차원의 큰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 완전히 정부 조직법이나 국가의 통상적인 지휘계통 또는 외교 관리를 무시하는 이상한 지금 국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국정, 국정농단, 문재인판 국정농단입니다. 정부 조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정부 조직이 구성됩니다. 거기 보면은 외교부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정부조직법 제30조. 외교부 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협력 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 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 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외교 또는 경제외교와 관련된 중대사안입니다. 여기에 강경화 장관이 지휘를 하지 않고 누군가가 대신 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면은 경찰청장을 시켜가지고 외교부 장관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외교부 주변에서는 강경화 장관이 사라졌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라졌다? 장관이 사라졌답니다. 북괴군이 남침했는데 국방장관이 사라졌다는 말하고 같잖아요. 징용공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경제안보 영역으로 번지며 양국 간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연일 한국에 대한 공격의 최전선에 나서는 것과 달리 강경화 장관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선 지난 4일 이후 강 장관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몇 차례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한 게 전부고, 긴박하게 돌아가던 지난 12일에서 16일 아프리카 출장을 다녀왔고, 귀국 후 공개 일정은 17일에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접견한 게 유일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출장 중 폼페오 장관과 아주 짤막하게 통화했다는 내용만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일 갈등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죠. 일본이 제3국 중재위 구성 시안으로 통보한 지난 18일에는 강경화 장관의 공식 일정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책회의도 안 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고로 외무상이 어제 남관표 주일 대사를 불러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를 근저에서 뒤집는 행동이라고 극단적인 발언을 했는데도 강경화 장관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 국제질서를 뒤집는다는 말은 헌정질서를 뒤집는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국제질서 교란자로 지금 규정을 했는데 강경화 장관이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섰어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입니다. 그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다 이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또 워싱턴에 가서 보도에 의하면 미국으로 하여금 중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외교를 대신해야 된다. 외교부 장관을 대행할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지금 이 행위 자체가 뭐냐? 이게 외교부 장관을 대행하는 거냐? 아니면 대통령을 대행을 하는 거냐? 애매합니다. 이건 좀 따져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기구를 엉망진창으로 운영하면 안 되죠. 전통이 있고, 더구나 외교는 관례와 전통이고, 거기는 전문가의 한국으로서는 수십 년,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수천 년간 축적된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해집고 다닐 만한 그런 법적 공간이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종 씨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대통령을 대신해가지고 외교를 수행하는 사람은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럼 뭐냐 이게. 이 국정농단이라는 것의 기준은 권한 없는 자에게 권한을 맡기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강 장관의 일을 김 차장이 대신하는 경우가 되풀이되자 대신하다고 그랬어요. 이건 법 위반입니다. 외교부 안에서조차 강 장관과 김 차장 중 누가 우리 장관인지 모르겠다고 한답니다. 아니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보다 작은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최순실 씨가 외교부 장관 일을 대행을 했습니까? 고노의 카운터파트가 김현종 차장 같다는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확실한 국정농단입니다. 대통령이 정부 조직법상 법적 권한이 없는 자에게 권한을 맡긴 경우입니다. 외교부 장관은요, 대통령이 유고되었을 때 그 권력을 승계하는데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유고 상태일 때 한 22번째로 안보실 차장이 대신한다.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외교부 장관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든지 이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만나서 국익을 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안보실 차장이 그런 법적 권한이 있습니까? 그렇게 받아줍니까? 외국에서? 이상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사이 유행하는 용어인 직권남용 아닐까요? 이 경우에는 직권남용을 물어야 될 사람이 김현종 차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되겠는데, 차기 외교부 장관을 희망하는 김 차장이 월권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도 외교관에서 나온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는 외교부 당국자가 외교적 대응은 당연히 강 차관이 총괄한다면서 한일 갈등이 범정부적 사안이 된 만큼 부처별로 역할 분담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는데 석연치가 않습니다. 아니 총괄하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어떻게 총괄을 합니까? 총괄하는 사람이 언론에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또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국제법적 논리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벌려놓은 일이 도대체
국제법적 뒷받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외교 무대에 외교부 장관이 가도 사실은 별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자포자기 상태가 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승자박이고 이번에 이 사건은 자승자박의 자포자기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교적 돌파구는 생기지 않으니까 괜히 자기 편 들지 않는 사람을 막 이적분자라고 욕을 하는 참모가, 대통령 참모가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선동 논리로서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일본에 대해서 선동이 통합니까? 미국의 선동이 통합니까? 국제사법재판소의 선동이 통합니까? 그러니까 국민 중에서 따라오자는 사람을 향해서 매국이라든지 뭐 토착 외구라든지 이적분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섬뜩한 지금 욕설을 퍼붓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 아니겠습니까? 이런 외교는 전문가들이 나서야죠. 전문가들이 나서야죠. 전문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라는 전문 집단 나름대로 성공적 외교를 했습니다. 한국의 외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 외교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 외교 그 전통을 이어받은 노하우를 외교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서야 국제 무대에서 통합니다. 통합니다. 국제 무대에서는 실력이 통합니다. 실력, 전문성입니다. 실력.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보면은 외교부 장관을 이렇게 사라지게 만드는 걸 보면은 이미 한일 갈등에서 이기는 것은 포기하고 싸우는 척하면서 정치 논리로 선동적으로 싸우는 척하면서 국내 보수 세력에 이겨가지고 총선에서 덕을 보자는 그런 계산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먹히느냐는 겁니다. 이게 과연 먹히느냐. 한국 사람들이 결국은 일본 앞에서 무력화되는 문재인 정권을 언제까지 지지할 것이냐. 지지하도록 선동하는데도 언젠가는 피로감이 생기지 않겠느냐. 실정이 생기지 않겠느냐. 언젠가는 국민이 이번 사태로 문재인 정권의 실체와 실력을 들여다볼 때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면서 비추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